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인 2013년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시댁이 문자 그대로 풍비박산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려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사연으로 보내보려고 해요. 시댁에는 남편과 1살 차이 나는 시동생이 있고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어요. 저희가 그때 2년째 연애 중이었고 시동생은 당시 여자친구와 5년 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시동생이 먼저 결혼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저나 저희 남편이나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하라 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시부모님들이었죠. 어딜 형보다 먼저 동생이 결혼하려 드느냐고 화를 버럭버럭 내시고 아무리 집안에 경우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건 절대 안 되는 말이라 하시며 길길이 날뛰셨어요. 결국 시동생은 저희 때문에 결혼 승낙을 못 받았고 졸지에 저희가 앞길을 막은 꼴이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렇게 빨리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야 시동생네도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하게 되었어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전부 지방에 사시지만 저희들은 모두 서울에서 일을 하는 중이거든요. 결혼 전에 대놓고 동거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각자 따로 자취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솔직히 이럴 바에는 조금 빨리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남편이나 저나 당시에는 오랜 자취 생활로 지쳐있기도 했고 결혼하고 살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저희 친정이나 남편의 시댁 모두 먼 지방에 살고 계시고 저희가 결혼할 때 금전적인 도움을 크게 주실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였는데 물론 그것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결국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하니 8천 정도의 현금이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1,000만 원 정도씩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시 노원에 있는 오래된 주공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80년대, 90년대에 지어진 정말 낡고 좁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저희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그 정도밖에 없었고 그때도 1억이 조금 넘는 집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좀 받아서 집을 사고 실내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2,000만 원 정도가 들겠더라고요. 은행에서 5천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 사고 리모델링하고 남는 돈으로는 혼수를 하면 얼추 딱 맞겠다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5천 대출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남편과 제가 따로 자취를 하면서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이 7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돈이면 대출을 받아서 갚는데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았죠. 그 아파트가 지하철이랑 거리도 좀 멀고 너무 낡은 아파트지만 그래도 원룸에서 자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여기저기 발품도 팔고 다니고 은행과 부동산도 몇 군데나 알아보면서 가격도 적당한 괜찮은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미리 걸어두고 양가 부모님께도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시어머님이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젊은 애들이 무슨 대출을 5천이나 받는단 말이냐? 니들 가진 돈이면 그냥 대출 안 받고 전세로 들어가고도 남아. 내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서울에도 빌라 전세로 들어가면 1억이면 충분하더라. 남의 돈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대출 받아서 집 살 생각이면 나는 너희들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준다. 나중에 니들이 그거 갚아달라고 우리한테 손 벌릴 게 뻔한데. 저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시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대출 5천이면 우리가 결혼해서 부모님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집 사면서 주택담보로 5천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26만 원 정도씩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이 무서워서 대출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멀쩡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아무리 저희가 상황이 어려워진다 한들 그 돈 정도를 못 갚겠습니까? 저희 친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도움을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저희가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죠.
주변에서도 월세 살거나 빌라에서 전세 사느니 그냥 대출 좀 받아서 아파트 구입하는 것이 100번 나을 것 같다 말씀하셨고, 집이 좀 낡아서 불편하긴 해도 막상 살다 보면 괜찮을 거라며 저희 선택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지금이 아니면 서울에서 제 명의로 아파트 갖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시모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잔소리를 해도 무조건 집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리기 전에 가계약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모의 반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완강했고, 저희가 아무리 설명하고 알아듣게 말씀을 드려도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셨어요. 그나마 저희 친정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셨는데 시댁은 정말 농사짓고 사는 시골이거든요. 대출금 5천이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시던 분이라서 본인 아들한테 아이 결혼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며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렇게 남의 돈 쓰는 걸 우습게 하는 애랑 결혼하면 집안이 망한다. 아예 결혼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이 애미랑 인연을 끊고 살던가 너가 선택해라. 이게 당시에 어머님이 저희 남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 이야기 옆에서 같이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만약 거기서 저희 남편이 시모 말을 들으며 대출 못 받겠다고 했으면 아마 우리는 결혼 안 했을 거고 거기에서 인연이 끝이었겠죠. 하지만 남편도 힘들게 서울 생활 몇 년 해보면서 본인 엄마보다 제 말이 더 맞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뭐라 하시던 말던 그냥 결혼을 하겠다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어머님이 거품 물고 날뛰셨고 아들놈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너랑은 앞으로 인연 끝이라고 하시더니 진짜로 저희 결혼식에 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이런 일로 부모 자식의 연을 끊는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서 저희도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다행히 결혼식 때 시아버님과 시동생 그리고 나머지 친척분들은 정상적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결혼식 진행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비어있는 혼주석을 보며 제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자는 것도 아니라 월세나 전세로 살기 싫으니까 내 집을 사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결혼할 당시 남편과 제가 맞벌이하며 버는 월급이 500만 원 조금 넘었기 때문에 대출 갚아나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아무리 시모한테 해봤자 전혀 제 이야기 들어줄 생각 없었고 새파랗게 어린 것이 뭘 알고 떠드냐는 식이었죠. 결국 결혼할 때 시모의 반대 때문에 시댁 도움받은 거 일절 없었고 남편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시모가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결혼식에는 얼굴도 안 비추고 아무것도 도움 안 주시면서 축의금까지 싹 가져가 버리시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이쯤 되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아들 걱정이 아니라 저와 기싸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는 시모를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결혼하고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희 뒤를 따라 결혼 준비를 시작한 시동생네 부부였어요. 저희가 앞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다 봤기 때문에 어머님 뜻에 맞춰서 빌라 전세를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진 돈도 저희보다 더 많았고 동서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저희 집보다 조금 더 큰 집을 살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실제로 부동산 알아보러 같이 다녔던 적도 있었는데 역시나 어머님 반대 때문에 집 사는 건 완전 무리였죠. 무엇보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 말이 맞다 생각해서 자기 엄마와 등을 돌리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시동생은 그렇지 못했어요. 시모 말에 거역하지 못하고 끝내 동서를 설득시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모아놓은 돈도 비슷하고 부부가 버는 연봉도 비슷했지만 결혼할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시작한 저희와 가진 돈으로 대출 없이 전세에서 시작한 시동생과 상황이 나뉘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들으셨어도 눈치 빠른 분들은 그 뒤로 저희 두 집안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첫째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첫 돌을 맞이하기도 전에 저희가 살던 신혼집이 재건축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순식간에 집값이 2배가 넘게 올랐고
당연히 아무도 집을 파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저희도 부동산에서 밤낮 없이 전화가 오면서 집 팔 생각 없냐는 문의가 쉴 새 없이 오더라고요. 저희는 아이 낳고 그 집에서 끝까지 살다가 몇 년 후에 정말 재건축이 되었고 지금은 두 아이와 함께 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인지 눈치 빠른 분들은 이 정도만 들어도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지금 저희 월급으로 서울에 집 사라고 하면 하늘이 두 번 무너져도 불가능했을 텐데 그 당시에 제가 시모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 초반에 첫째 낳고 나서 돌잔치를 할 때까지 시모는 저희와 얼굴도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뒤로 저희 신혼집이 진짜 재개발이 된다 하고 첫째가 돌이 지나고 점점 커가면서 시모가 예전보다는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좋아하시거나 제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 저는 여전히 싸가지 없고 말 안 듣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며 눈에 가시로 여기시지만 저희 남편이나 손주한테는 살갑게 대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동선의 부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어머님 말씀 듣고 가진 현금 모두 털어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시동생네는 처음부터 전세 사기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소송을 겪으며 한 푼도 못 받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하다가 간신히 전세금에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금액만 건져 나오게 되었죠. 그 후로는 돈이 부족하니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에 나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출퇴근 시간은 그 전에 살던 곳보다 2배가 넘게 걸렸고 고생은 진탕하면서 돈은 돈대로 못 모으고 사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종종 동서는 제게 연락해서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그때 시모가 뭐라고 하던 집을 샀어야 했다면서 후회하는 소리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은행에서 대출 좀 받아서 수십 년 된 아파트라도 서울에 하나 사놓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리 싼 집이라도 대출이 억대가 넘어가니까 동서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처럼 싼 집은 더 이상 없다고 진짜 뭐라도 사놓으라고 했는데 동서와 시동생도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냈고 시모도 여전히 큰 대출 받지 말라며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귀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동서네가 가진 돈이 좀 부족하긴 했어도 당시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나왔으니 조금 무리하면 3억짜리 집은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서울에 3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도 많았고 제 생각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상황은 그렇게 되어버렸고 다들 알다시피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맨손으로 집을 사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대로 열심히 살았던 시동생네 부부가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대부분 10억을 찍고 부동산 가격이 난리가 나면서 부부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동서는 시동생을 원망하고 시동생도 동서를 원망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죽어라 싸우다 보면 원망의 화살은 당연히 시모를 향하게 되어 있었죠. 저는 시모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안 하니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동서가 어느 날 한번 술이 잔뜩 취한 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 때문에 망했다고 자기는 평생 어머님을 용서 못한다며 앞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덥잖은 충고하지 말라고 술주정을 제대로 부렸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동서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8년 전 동서가 저희 뒤를 이어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집 살 능력도 있었고 사려는 의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살고 있고 그나마 자가도 아닌 전세기 때문에 2년마다 집주인이랑 재계약을 하니 많이 스트레스 받으며 싸우고 있죠. 집주인이라도 잘 만났으면 모를까 아들이 들어와서 산다느니 전세금 5천을 한 번에 올려달라고 하던지 매번 문제더라고요. 이사를 가는 것도 일이고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것 때문에 집주인이랑 얼굴 붉히고 싸우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 조금 아파트값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해봤자 저희 동서한테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와서 1억이 내리나 2억이 내리나
자기는 이미 막차를 놓쳤고 수도권에 내 집 장만하는 건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때때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심호욕을 쏟아내던 동서는 결국 지난달 어머님 생신 때 시댁 집안을 발칵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올해 칠순이라 시댁에서 나름 성대하게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저희도 잔치 비용으로 50만 원이나 찬조를 했고 어머님 용돈은 따로 챙겼죠. 아마 시동생 부부도 비슷하게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동서가 그날 초저녁부터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완전 만취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댁 친척분들이랑 마을 어르신들도 초대해서 사람이 30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동서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한테 칠순잔치 한다고 돈 보태라고 하실 염치가 있으세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평생 집도 절도 없는 거지꼴이 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형님네처럼 어머님 하시는 말씀 무시하고 살 걸 그랬어요. 개뿔도 모르고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노인네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멍청한 년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양심이 있으면 저희한테 잔치상 얻어먹을 생각은 하질 말았어야죠. 술 취해 주정 부리는 동서를 시동생이 달려가서 입을 틀어막고 말리고 또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가 왜 할 말도 못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진짜 이게 잔치집인지 초상집인지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시모는 그 와중에 저딴 걸 며느리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다며 똑같이 맞불을 놓더라고요. 그 뒤로는 완전 엉망진창이었죠. 서로 너 지금 말 다 했냐고 쌍욕을 하고 동서는 그 와중에 밥상 하나를 발로 차 엎어버려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애들을 일단 집안에 넣어놓고 나서 저랑 남편도 싸우는 사람들 말리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후로 지금까지 서로 사과와 화해는커녕 2차전 3차전이 계속 이어졌고 동서는 아예 짐 싸서 조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말리기도 힘들 것 같고 시동생도 말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 와중에 시모는 그딴 건 필요도 없다며 당장 이혼하라는 중이고 정말 요즘 저희 시대 분위기는 심각함을 넘어서 참담한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서의 답답한 심정도 이해가 가면서 진작에 내가 하나 사라고 할 때 좀 무리해서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어차피 옆에서 시모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해도 최종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정시모 말 듣기 싫고 시모가 무서우면 저처럼 인연 끊고 몇 년 동안 얼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뭘 잘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시모만 아니었어도 동선의 부부가 이혼하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본인이 잘못한 줄 모르고 욕이나 하고 있는 시모를 보면 정말 속이 답답해져요. 요즘도 문득 그때 시모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나도 동서처럼 불행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누가 뭐라고 하든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남은 절대 제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